자, 이번 시간에는 7번 한번 풀어볼까요? 7번은 작년에 1차 기출 문제다, 그지? 이 문제는 보면 생소한 지문들이 막 있어. 그리고 또 학자도 보이고, 여기 요한 스테판 퓨트. 요거는 이제 18세기죠. 이때 이제 주로 활동하셨던 법학자인데,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서 이 복지의 증진은 본래 경찰의 직무가 아니다. 이 표현이 있죠. 이분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어. 이건 좀 이따가 2번까지 풀고 설명합시다. 서로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일단 2번, 크로이츠 베이커 판결. 내용은 잘 알 거고, 근데 제일 끝에 문장 보면 독일의 제국경찰법 이건 1530년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매치가 안 되죠. 그지? 그때는 뭐 중세고 그때는 이제 법치국가 시대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1번하고 2번이죠. 이런 지문이 왜 나왔냐면 자 보세요. 처음 판례가 언제야? 1880. 처음 법원은 1794. 프로이센 일반 주법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어. 처음 법하고 현실하고는 좀 달랐다는 거지. 그게요. 그래서 법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약 100년이죠. 100년 동안 우리 경찰은 위험 방지뿐만 아니라 복제 증진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사실 경찰 국가에서 이제 법치 국가 시대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 번만 탁 넘어가지는 않잖아. 과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 스테판 퓨터가 이제 복제 정지는 본래 경찰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1번, 2번은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지? 3번 15세기부터 17세기 이게 이제 중세부터 해서 경찰과 시대 이때는 그 신민의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가 될 수 있다. 규제는 누가 했겠어요? 경찰이겠지. 그래서 이 당시에 경찰의 권한은 컸지. 그래서 모든 생활 영역에 개입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4번에 1931의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이건 앞에서 막 봤던 것들이죠. 경찰 행정은 재량이 많다. 근데 그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돼야 돼. 그지? 의무에 적합한 재량.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생소한 지문이 있긴 한데, 물론 정답은 쉽게 2번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문도 있죠. 근데 막상 이 문제가 1번으로 나오면 조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 그죠? 8번 문제는 경찰의 개념.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역사, 그지? 시대와 역사.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전통,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그쵸? 이 말은 한마디로 경찰 개념의 상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개념이란 자체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경찰 개념의 상대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1648년도 베스트팔렌저 베스트팔렌저가 뭐냐면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이죠. 30년 전쟁에 있어 이게 유럽의 최대 종교 전쟁이라거든. 이 결과물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나오고 또 이제 경찰에서 사법이 분리가 되는 거지. 이것도요.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신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 게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30년 전쟁의 결과지. 그리고 1648년도니까 17세기지. 그리고 17세기 와가지고 국가 자국이 분화가 돼요. 이게 내무, 재무, 외교, 국방, 사법 이런 식으로. 응? 이게 그래서 스타인 이런 학자가 있거든. 스타인 이런 학자가 있겠습니다. 이 학자에 의해서 이제 국가 적용이 이제 처음으로 구분이 되는 거지. 그런 시기가 우리 경찰 국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 적용이 언제 분화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경찰 국가 시대부터 이제 분화가 되는 거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3번, 요거는 이제 비경찰화 작업이죠. 그래서 비경찰화 작업의 대상이 됐던 게 뭐예요? 영업, 건축, 보건, 위생. 여기 이제 협의 행정 경찰이잖아. 요걸 대상으로 했다는 거 잘 아실 거고. 그래서 4번, 크로이츠 배급 판결. 이 내용은 잘 알 거고요. 근데 좀 생뚱맞게 제일 끝에 재화형벌 법전 이게 나왔잖아. 이건 프랑스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처벌법전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재발형벌법전은 옛날에 쓰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경제처벌법이라고 쓰다가 최근에는 재형벌법전 이렇게 이제 쓰고 있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9번 문제는 형식, 실질 이런 개념이다. 그지? 요것도 여러분 잘 알죠? 자, 형식은 실전법상 보통 경찰이가 실질은 우리가 학문적 이론적으로 만든 건데 그 실질이 어떤 의미냐면 이 본질이라는 뜻이야. 본질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질. 그 본질은 무슨 말이지? 본질은 원래 갖고 있는 성질 또는 원래 경찰하는 일들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경찰은 왜 생겼어요? 경찰이 왜 생겼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질서 유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생긴 거거든. 예. 근데 보통 질서 유지를 할 때 수단은 보통 권력적 수단. 그래, 이게. 그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 작용.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제 만든 조직 또는 작용 또는 사람을 폴리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경찰은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제 뭐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은 아니죠. 일탈자가 있으면 일탈자에게 명령 강제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람, 조직 작용을 폴리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찰의 본질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또 수단은 권력 작용이죠. 요거를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 작용, 이게 경찰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지? 일탈자에게 명령 강제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조직 또는 작용 또는 사람을 폴리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번은 뭐 쉽죠? 요건 내 구분해 가는 건데, 자,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질서하고 봉사. 질서는 좀 권력적인 것을 말하고, 봉사는 계몽과 질, 그걸 수단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범죄사와 진압은 질서에 포함되고, 교통정보 제공이나 청소년 선들은 봉사에 포함된다. 그다음 3번, 이거는 보안경찰하고 협의죠. 그지? 보안하고 협의 그거는 뭡니까? 독자성이지. 즉 독자적으로 질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부수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죠. 그리고 요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요건 어때요? 소방이나 해경 이걸 어디게 하는 겁니까? 응? 협의입니까? 소방은 소방청에서 하고 해양경찰은 해양청에서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조심할 게 우리가 이제 보안하고 협의라고 하는 거는 독자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방하고 해경은 보안경찰에 포함됩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경찰하고 같이 있었거든. 경찰 밑에. 그래서 경찰, 소방, 해경 같이 있었는데 소방은 1975년도 떨어져 나가고 해경은 1996년도에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독자성을 확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면서. 그래서 소방하고 해경은 보안경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4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총으로 나눈다라는 프랑스고 나누는 법은 뭡니까? 재와 형벌 법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고. 근데 제일 끝에 보면 우리나라가 조직법적으로 행정경찰과 사회경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일원주의죠, 일원주의. 일원주의. 그지? 이게 이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처음으로 나눈 나라도 프랑스고, 지금 현재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법경찰은 법무부에다가 두고 행정경찰은 내무부에다가 두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개로 따로따로 조직한다고 해서 이걸 이원주의라고 해.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는 프랑스 경찰과 닮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 각각 따로 조직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함께 같이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원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답사 한번 비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4번,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대륙법계를 기반으로 했지만 영미법적인 또 가미된 것이 있지. 그게 뭐냐면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따로 구분해서 조직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 국가경찰위원회 같은 위원회 제도 같은 그런 것도 영미법적인 거고 또 개인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이런 것도 영미법적인 사상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해 보니까 형식적, 실질적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있죠. 잘 아는데 간단하게 봅시다. 형식은 실정법상 보통정찰 기반. 그치? 실질이라고 하는 건 학문적, 이론적으로 만든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회의 질서 유지, 요걸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그다음에 수단은 명령과 강제 같은 권력적 수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 그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별 규정에서 형식은 조직 중심이고 실질은 작용 중심인데 작용 중심이 뭐냐면 밑에 특징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사회 목적적인 작용이냐 아니면 국가 목적적 작용이냐 이런 식으로 소극 목적 작용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그런 목적의 작용이냐 그러니까 권력적 작용이냐 아니면 비권력적 작용이냐 그런 식으로 작용 중심을 한다. 그러니까 관계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별개다. 별개의 개념이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더 뭐 넓다, 크다, 성의적이다,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알겠죠?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뒤가 문제가 있을 테니까 뒤에 한번 볼까? 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구별 기준인데 일단 발동 시점을 기준 삼아서 예방하고 진압. 그다음 2번 위의 정도와 담당 기관,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그렇죠? 계엄사령관 말하는 거잖아. 비상경찰은. 평상시에는 이제 경찰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비상시에는 경찰이 안 되니까 군이 이제 오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6.3 사태라고 들어봤어요? 헌법시 안에 그런 거 배우려면 모르겠네. 순시행위와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6.3 사태라고 해서 1964년도 했잖아.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막, 경찰 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군이 이제 동원돼서, 이제 계엄이 발동이 되는데, 그 계엄, 거기에 이제 비상경찰이 되는 거죠. 근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성하는 게 아니지. 그지? 와서 뭐해?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상경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3번, 질과 내용, 질서하고 봉사. 이건 아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찰의 어떤 조직 있잖아요. 조직권, 인사권, 그 다음에 경비의 부담 이런 거 있죠. 요걸 국가에서 하면 국가경찰이 되는 거고 자치단체가 하면 자치경찰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이 보안하고 협의는 뭡니까? 독자성 기준이라고 하는 거지.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해설에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기준에 따라서 구분했는데, 자, 첫 번째, 행정사고 요거 있잖아요. 그지? 요거만 좀 볼까요? 요거는 이제 프랑스라는 거 다 알죠? 프랑스의 제왕인물법적 제18조. 그래서 이제 상권 분립. 원래 프랑스 국기가 레드, 블루, 화이트 됐잖아. 응? 이렇게. 그래서 상권 분립 사상. 그지? 그 목적도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 그 18조에 보시면 행정경찰은 질서유지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와 범인의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 목적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우리가 고등경찰이랬죠. 이건 뭐예요? 이게 정치경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 일제강점기 때 특별 고등경찰이라고 들어봤죠? 인간의 사상이라든지 이념까지도 간섭하는, 통제하는 걸 고등경찰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형식은 모두 실질이다. 틀렸지? 각각 별개로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것보다 크다, 넓다, 높다, 포괄적이다. 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다음 정보경찰은 실질이 아니고 형식적 의미와 관련이 깊다. 그치? 우리가 아시겠지만 정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비권력적이지. 그치?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보고 이건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보를 수집 분석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에게 명령 강제해서 야, 나 정보 가져와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야. 설령 정보원이 갖고 왔다 하더라도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법적 성격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렇게 말하고 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원래 정보공작 같은 경우 있잖아. 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미국의 CIA라든지 이스라엘의 모사드 신베스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서 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국가 목적적 활동이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경찰의 본질이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권력적 성질을 지는 거고 사회 목적적 자극이니까. 그래서 정보는 실질이 아니고 학원에 있으니까 형식적 음의 경찰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지? 이거 실질은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개념, 이거는 맞죠? 근데 프랑스가 아니고 독일이라고 하거든? 그 리얼, 형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 그치? 그래서 11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형식과 실질. 형식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 그 실정법은 뭐예요? 뭐 경찰법 3조라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정보하고 사법은 형식적음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그치? 아까 정보는 받고 사법은 왜 형식입니까? 원래 우리 경찰은 행정에 대한 거잖아. 그치? 근데 사법 같은 거 수사경찰은 사법에 대한 거고 또 우리 경찰은 장래지향적인 질서지거든. 장래지향적. 그 사법은 그게 아니지. 과거지향적이죠. 그치? 죄와 벌이잖아. 벌이라는 게 뭐야?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죠. 이건 과거지향적이지. 그래서 정부하고 사법은 형식적 범위의 경찰이다. 경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3번 실질은 조직이 아니고 작용이죠. 3번이 틀렸네. 4번 실질은 조직이 아니고 작용을 중심. 3, 4번하고 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권한과 책임의 소재. 이거 다 봤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과 조직권과 경비 부담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따라서 국가가 지면 국가경찰이 되는 거고 자치단체가 지면 자치경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 알아둘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경찰에다가 자치경찰이 가미된 거는 맞죠. 그건 맞거든. 맞는데 우리나라가 잘 보면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순수한 자치경찰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찰 공무원 같은 다 국가 공무원이죠.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고 또 원래대로라면 자치경찰은 이런 거거든. 서울지방청장은 서울시민이 뽑는 거야. 부산지방청장은 부산시민이 뽑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저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 보안관 있죠. 세리프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거든. 그게 원래 순수한 자치경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에다가 자치경찰이 가미된 것은 맞는데 순수한 자치경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응?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14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 강단점, 국가경찰의 장점이죠. 이건 쉽다.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개혁이 상대적으로 쉬운 거는 자치경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이 좀 작으니까. 그지? 그 타 행정 부분과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국가경찰은 딴 게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어? 피라미드. 그런 거. 그런 거니까.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장점, 단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씩만 볼까요? 일단 자치경찰의 요만 볼까? 자치경찰은 개혁이 쉽다. 아까 봤지? 단점은 뭐야? 정실주의 우려가 있다. 그치? 아까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순수하게 자치경찰제를 한다. 그러면 서울청장은 서울시민이 뽑을 거 아니야. 그럼 부산청장은 부산시민이 뽑고, 뭐 광주청장은 광주 시민들이 뽑을 거고.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부산청장을 부산시민이 뽑으면 부산에 출신 고등학교 나온 아마 그분이 청장에게 가능성이 많죠. 왜?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니까. 안 그래? 근데 뽑을 때는 그게 좋은데 뽑고 나면 무슨 문제를 쓰세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그게 정치율주의죠. 그지? 이게.
그래서 총장님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형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제가. 그 다음에 15번 형식과 실질. 실질은 이론적 학문적으로 만들어져도 이렇게 되지. 실무상 개념이 아니죠. 1번은 틀렸네. 일단은 이론적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그라미 2번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그 틀렸지. 요거 협의거든, 협의. 자, 봐. 형식적인 경찰은 뭔가 현재 보통 경찰권에서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은 말이 안 된다겠지. 그래서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에서 경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 경찰과 관련되는 거죠. 특히 협의 행정경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는 거. 3번, 3번 틀렸지? 아까 실질하고 형식은 별개의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넓다,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4번이 맞겠다. 그지?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다. 그지?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경찰을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요거다. 그지? 한번 이러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17번도 볼까요? 자, 1번 활동 시점이니까 해방하고 진압, 외래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한다는 해방이고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이죠. 그지? 독자성을 기준 삼아서 보안경찰과 협의. 그치?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이고 건축경찰은 협의행정경찰이다. 그치? 상권분립사상, 행정하고 사법. 상권분립이라고도 하고 목적에 따른 이렇게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은 조금 이상하죠. 그지? 행정경찰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지? 3번이 조금 매치가 안 됩니다. 4번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고 봉사. 수사는 질서고 방범 지도는 봉사다는 칸. 그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형식과 실질 비교하는 거죠. 기업 형식적인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범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이 모두 형식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맞죠? 서로가 별개다 이 말이잖아. 자, 니은 실질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권력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소목적으로 존재한다. 그치? 그러니까 실질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적인 성질을 띠는 거고 질서 유지, 소목적 요게 원칙이다. 이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티귿의 형식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고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실질은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개념이다. 거꾸로 바뀌었다, 그지?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얼의 실질적 금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고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가 되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주의헌법 제2조 경찰의 직무의 범위 이거는 형식적 음의 경찰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된 거고 나머지 기억, 이은, 리얼, 미엄 네 개는 맞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막 본 게,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구별,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종류 같은 거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보통 문제를 낼 때 최근에 출제 개형은 형식적, 실질적 구분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좀 잘 나오고 나머지는 좀 쉬워서 그런지 좀 안 나오는 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